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방 안에 은은하게 햇살이 번지던 그때 엄마가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유진아, 아침 먹고 할머니 모시고 병원에 좀 다녀와야겠다. 엄마가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외출할 일이 생겼어. 엄마의 말에 제가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편찮으신 거야? 감기 기운이 있으신데 병원을 안 가려고 하시네. 너도 알다시피 연세가 있으시면 감기처럼 가벼운 병도 조심해야 하잖니. 그러니까 병원 모시고 다녀와봐. 그리고 이거. 엄마가 제 손에 차키를 쥐어줬습니다. 뜻밖의 행동에 제가 눈이 커진 채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냥 택시 타면 되지. 굳이 차키를 왜 줘? 엄마도 외출한다면서 엄마가 타고 가. 할머니 이 말을 짚어보니까 열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 여긴 택시도 잘 안 잡히는데 택시 기다리고 그러다가 할머니 마음 바뀌어서 안 가시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차 몰고 후딱 다녀와. 엄마의 말에 잠깐 망설이다 입을 뗐어요. 근데 새 차를 내가 몰고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꺼림칙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내심 설렜는데요. 아빠가 새로 뽑은 차라 애지중지하며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으니까 타고 다녀와.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고 제가 장난스럽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럼 아빠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야겠다. 글쎄 알았으니까 조심해서 잘 다녀와. 그리고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죽집에 들렀다 와. 전복죽 포장해 와서 할머니한테 드리도록 해. 알겠어. 내가 잘 모시고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아빠는 언제 들어온대? 글쎄, 아마도 저녁 늦게 들어올걸? 제가 씩 웃어 보이며 차키를 힘차게 받아들었는데요. 그동안 아빠 차를 틈틈이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엄마도 알고 있었다 보니 할머니 핑계를 대고 기회를 준 게 분명했습니다. 그랬으니 속으로는 들뜨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새 차에 작은 흠집이라도 날까 싶어 아빠가 손도 못 대게 했으니까요. 잠시 뒤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새 차 특유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차를 산지 그래도 몇 달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새 차 냄새가 나네. 할머니가 신기한 듯 말했고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새 차 뽑아놓고 아빠가 계속 세워만 뒀잖아. 그럴 거면 차를 왜 샀는지 모르겠다니까. 할머니, 근데 이 차 풀옵션이라 완전 끝내주지. 제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풀옵션이고 뭐고 할머니는 유진이가 운전해주는 것만으로도 좋다. 할머니의 말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져서 제가 장난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병원 들렀다가 우리 근처 호수 한 바퀴 돌고 갈까? 그리고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하면 좋잖아. 할머니는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생강차 마시면 딱이겠다. 그럼 그럴까? 할머니도 선뜻 동의했는데요. 근데 할머니 감기 걸렸는데 괜찮겠어? 심하지도 않는데 괜히 애미가 난리쳐서 나온 것뿐이야. 잠깐 바람 쐬고 오는 건 괜찮아. 오늘 아니면 네가 언제 이 차를 또 운전해 보겠어. 그러니까 잠깐 들렀다 오자. 할머니의 말에 제가 씩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병원에 들렀다가 약까지 챙긴 뒤 근처 호수로 향했는데요.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는 풍경이 보기만 해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차할 때 벌어졌습니다. 후진을 하던 순간 삐익하고 차 뒤쪽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고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구조물에 부딪혔는지 뒷범퍼가 살짝 긁혀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사색이 된 채 외쳤습니다. 할머니, 완전 큰일 났어. 이미 제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는데요. 애비가 알면 난리 날 텐데 큰일이긴 하네. 할머니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중얼거리셨어요. 아빠 성격에 완전 난리 칠 게 분명한데 나 그냥 이참에 며칠 가출할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푸념하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얘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네. 가출했다가 나중에는 어쩌려고. 아빠 화 좀 식으면 그때 들어가던지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가출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집으로 가서 후일을 도모해보자. 결국 우리는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속이 타들어갔지만 집으로 가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아빠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터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그려졌습니다. 특히 아빠는 제게 유난히 엄격했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언성을 높이곤 했거든요. 집에 도착한 뒤 할머니와 제가 심각한 얼굴로 마주 앉아 한숨을 내쉬며 대책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엄마가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유진아, 할머니 모시고 병원은 잘 다녀왔니? 엄마의 물음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나 어떡하지? 제 표정이 심상치 않았던지 엄마가 놀란 얼굴로 할머니와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디가 안 좋다고 했어? 엄마의 목소리가 급격히 굳어지며 걱정이 한껏 묻어나 있었기에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병원에 갔다가 내가 유진이한테 공원 한 바퀴 돌고 가자고 했거든. 거기 들렀다가 그만 차 뒷범퍼를 살짝 긁었지 뭐니. 애비 성격에 난리칠 게 뻔한데 이를 어쩐다니. 엄마, 할머니가 가자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먼저 가자고 했어. 나 그냥 이참에 짐 싸서 가출할까 봐. 제가 울상을 지으며 말하자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 범퍼 조금 굵은 걸로 뭘 이렇게 호들갑이야. 아빠가 새 차라고 얼마나 아끼는지 엄마도 잘 알잖아. 나 당장 짐 싸야 할 것 같아. 절망 가득한 제 말에 엄마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 해결을 해? 제가 다급히 묻자 엄마가 비장한 표정으로 우리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셔야 해요. 오늘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간 건 유진이가 아니라 제가 간 걸로 해요. 엄마가 간 걸로 하자고? 그래. 사고도 내가 낸 걸로 하면 아빠가 아무 말 안 할 거야. 셋이서 입단속만 잘하면 큰 문제 없을 거야. 하긴 애비가 애미한테는 절대 화 안 내니까 그 방법이 제일 좋긴 하겠네.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짝 망설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그건 거짓말이잖아. 엄마가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한 법이야. 이번 거짓말은 우리 집 평화를 위해 하는 거니까 절대로 네가 운전했다고 하면 안 돼. 알겠어. 역시 엄마밖에 없어.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엄마 팔에 매달려 애교를 부렸습니다. 할머니도 웃으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래, 역시 우리 애미밖에 없네. 근데 병원에서는 별일 없다고 한 건 맞는 거지? 그냥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서 약 잘 먹으면 괜찮아질 거래. 그럼 혹시 그것 때문에 아직 점심도 못 드신 거 아니에요? 엄마 물음에 할머니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웃었습니다. 자가 저 모양이 돼서 심장이 어찌나 두근거리던지 밥이 넘어가야 말이지. 그럼 제가 얼른 밥 차릴게요. 엄마가 주방으로 향하길래 저도 서둘러 따라 들어가 거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엄마가 다시 한번 당부하듯 말했어요. 아빠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네가 운전했다는 말은 하면 안 돼. 알았어. 절대 안 할게.
그렇게 늦은 점심을 먹고 나서 할머니와 거실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속 불안은 여전했지만 일단은 엄마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 아빠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긴장감이 확 돌았고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울먹이며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이걸 어쩌면 좋아.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빠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순간 엄마가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짜내듯 찍어내며 죄인처럼 숙연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어요. 아까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녀오다가 내가 한눈을 파는 바람에 차 뒷범퍼를 살짝 긁었지 뭐야. 뭐라고? 뒷범퍼를? 아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기에 할머니와 제가 숨을 꾹 참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집안은 숨소리조차 삼켜진 듯 정적이 흘렀고 잠시 후 아빠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목에 힘을 뺀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많이 놀란 사람답지 않게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려 애쓰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고? 그냥 뒷범퍼만 살짝 긁힌 거라 다친 곳은 없어. 엄마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아빠가 허탈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안 다쳤으면 된 거지. 그까지 차가 뭐가 문제겠어. 그래도 당신이 많이 아끼는 차인데 너무너무 미안해. 엄마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한 마음을 거듭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손을 내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괜찮아.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게다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오다 그런 거잖아. 내가 어머니를 챙겼어야 했는데 오히려 미안하고 고마워. 여보,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가 울컥하며 아빠를 바라봤는데요. 그런 엄마에게 아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어. 그리고 차는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빠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가끔 보면 애비 속에 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니까. 어떻게 애미한테만 저렇게 살갑고 다정할 수가 있나 몰라. 저도 피식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니까 말이야. 나도 가끔 보면 아빠가 다중인격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니까. 다중인격? 그건 또 뭔 소리야? 한 사람 속에 여러 인격이 존재하는 건데 사람이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봐도 그런 게 확실한 것 같다. 애미를 대할 때랑 우리를 대할 때 완전 딴 사람이잖아. 그니까 말이야. 할머니랑 나한테는 허구한 날 소리 지르면서 엄마한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꾼이라니까. 둘이서 수근수근거리며 이야기를 나누자 결국 엄마가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지독한 애처가랍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무조건 엄마 편만 들었으니까요. 만약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엄마 편만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속이 상해 푸념하시곤 했지만 아빠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섭섭함을 내비쳐도 아빠는 언제나 엄마 쪽에 서는 걸 택했으니까요. 한 번은 이모가 엄마를 부추겨 개를 들게 했는데 어느 날 그 개주가 야반도주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엄마는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알아눕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아빠도 많이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엄마가 개를 한다고 했을 때 아빠가 그냥 은행에 적금을 하라고 설득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이모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엄마였기에 아빠의 설득이 귀에 들어올리 만무했고 결국 꽤 큰 돈을 모두 날리고 말았는데요.
아빠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고 조용히 엄마를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그까짓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겠어? 너무 마음 쓰지 말자고. 그냥 애초에 우리 돈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고. 아빠가 한없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며 위로했는데 할머니가 옆에서 못마땅한 듯 말을 보탰습니다. 저번에 내가 친구한테 빌려준 돈 못 받았다고 하니까 도끼 눈을 뜨고 노려보더니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나도 그 개돈에 투자했는데 나도 어쩐다니. 어머니, 이 사람 힘드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어요. 아주 팔불출이 따로 없구만. 암튼 대한민국 다 뒤져도 너 같은 팔불출은 찾기 힘들 거야. 할머니가 고개를 내저으며 타박했지만 아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까지 사와서 엄마 입에 직접 떠먹여주며 정성을 다했어요. 당시 이모도 함께 개를 들었기에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모네 집도 쑥대밭이 되었는데 이모부는 아예 이혼하겠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와중에도 아빠는 오롯이 엄마 편이었고 우리 모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아빠의 모습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유진아, 너도 나중에 결혼할 때 꼭 아버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 그럼 완전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어. 그러더니 장난스럽게 할머니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 대체 아버지를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어떻게 키우셨길래 저런 사랑꾼이 나온 거예요? 할머니가 헛웃음을 지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낸들 아니, 네 할아버지는 저렇게 안 했는데 쟤는 대체 누굴 닮은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말로는 불평을 늘어놓으셨지만 아빠가 엄마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꼭 밉지만은 않으신 것 같았는데요. 엄마가 워낙 착한 분이다 보니 할머니도 많이 좋아하셨으니까요. 속으로는 흐뭇해하시면서도 겉으로는 새침한 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엄마를 많이 아끼셨는데요. 엄마가 워낙 착하고 마음씨도 곱다 보니 할머니 역시 엄마를 향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는 남모를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친딸이 아니랍니다. 지금의 부모님은 제게 큰아빠와 큰엄마였던 분들이었어요. 중학교 시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순간에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저는 결국 큰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제 거처 문제로 말이 참 많았어요. 친척들은 겉으로는 홀로 남은 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막상 저를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께서 단호하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따로 방을 얻어서 유진이랑 같이 살아야겠다. 그때쯤 할머니는 큰 집에 머무르고 계셨고 따로 방을 얻어 나가는 걸 큰엄마가 결사 반대했기에 저 역시 자연스럽게 큰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빠, 그러니까 지금의 아빠는 대놓고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고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였어요. 마음은 붕 떠 있었고 슬픔에 잠겨있던 저는 자연스레 공부에도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적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큰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큰엄마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엄마 아빠로 호칭하겠습니다. 어느 날은 성적표를 들여다보던 아빠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딱 보니까 넌 대학을 갈 필요도 없겠다. 이렇게 공부 안 하는데 대학은 가서 뭐 하겠어. 하긴 이 성적이면 대학은커녕 원서도 못 내겠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찌감치 일이 날 생각해라. 이래서 시집갈 돈이나 버는 게 훨씬 낫겠어. 아빠가 한심하다는 듯 노려보는 눈빛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그때 할머니께서 저를 감싸듯 나섰습니다.
유진이가 원래부터 공부를 안 하던 애도 아니고 그렇게 큰 일을 겪었으니까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지. 그런 유진이한테 어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아빠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걷어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할 판이잖아요. 그 와중에 공부도 안 하는데 없는 살림에 대학은 무슨 대학이겠어요. 그저 그런 대학 가서 시간만 때우면 돈만 날리는 꼴이죠. 딱 보니까 공부는 아닌 것 같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같은 데 취직하도록 해. 내가 괜찮은 공장 알아봐 줄 테니까. 성적이 개판인데 대학은 뭔 놈의 대학이야. 순간 할머니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아빠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유진이가 네 친딸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자식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유진이가 남도 아니고 네 동생 딸이야. 근데 어쩜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어.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다 천벌 받아, 천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던 순간 엄마도 단단히 화가 난 채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설령 내가 나서서 대학 보내지 말자고 해도 당신이 오히려 보낸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일도 아니고 그런 큰 일을 겪었고 그러면서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유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유진이한테 어쩜 그런 모진 말을 할 수가 있어. 지금 당장 어머님하고 유진이한테 사과해. 엄마의 얼굴은 화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말투에는 분노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말이 끝나자마자 할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셨어요. 내가 그때 그냥 자식 따라 갔어야 했는데 이렇게 살고 있어서 볼 꼴 못 볼 꼴 다 보는구나. 아버지, 당장 할머니께 사과하세요.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 유진이 대학은 내가 벌어서라도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급기야는 오빠까지 나서서 아빠를 다그쳤습니다. 결국 아빠가 마지못해 할머니께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경고의 말을 덧붙일 뿐이었어요. 너 다음 시험에도 성적 안 나오면 그땐 각오해야 할 거야. 아빠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엄마가 저를 꼭 끌어안으며 위로해 주셨어요. 따뜻한 품에서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오빠도 다가와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오빠가 과외해줄게. 전에 공부했던 거 있으니까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뒤에도 아빠는 모진 말을 서슴지 않았지만 아빠를 제외한 가족들은 늘 저를 감싸줬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아빠의 매서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아빠의 차가운 말에 마음이 베이듯 아프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와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사실 돌이켜보면 그때 아빠의 냉정한 한마디가 오히려 제게 불을 지핀 계기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늘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던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든든하게 곁을 지켜준 오빠를 생각하니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고 슬픈 기억들을 딛고 일어서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진한 끝에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아빠는 그저 무뚝뚝하게 헛기침만 할 뿐 축하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대학 학비만 대줄 테니까 나머지 네 용돈은 네가 벌어서 다닐 생각해. 차갑게 툭 내뱉는 아빠를 보며 엄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고생한 애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유진이 고생 안 시킬 생각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좀 마. 그때 옆에 있던 오빠도 팔을 걷어붙이며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유진아, 오빠도 취직했으니까 오빠만 믿어. 오빠가 매달 용돈 챙겨줄게. 곧이어 할머니도 말을 보탰습니다. 유진아,
할미도 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할미가 보태줄 테니 안심해. 그리고 유진이한테 유산도 있지 않니? 근데 넌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빠가 한숨을 쉬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유산 얘기는 왜 꺼내고 그러세요? 유진이 대학 학비 내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고 저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밤 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지자 엄마의 걱정 어린 잔소리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낮 시간에만 할 수 있는 간단한 아르바이트로 바꿔야만 했어요. 그렇게 가족들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학자금 대출 없이 대학을 마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깊이 감사할 뿐이었는데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며 하루에도 몇 가지씩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거기다 운 좋게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순조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오빠의 도움이 컸는데 대학 시절 오빠가 끊임없이 자격증 취득과 여러 준비를 하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오빠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새언니를 소개했습니다. 평소 오빠는 워낙 자상하고 착하다 보니 새언니 또한 그런 오빠와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새언니가 우리 가족이 된 뒤로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아빠도 새언니가 많이 좋은 모양으로 잘 챙겼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부럽기도 했지만 아빠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보니 크게 상관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많던 엄마가 오랜 고민 끝에 신중히 골라 소개해준 사람으로 어찌나 착하고 성실하던지 만나자마자 마음이 끌렸어요. 우리는 1년 동안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고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첫 인사를 오기로 했다는 말에 온 가족이 들떠 있었는데요. 엄마와 할머니는 무슨 음식을 할지 고민하며 바쁘게 움직였고 저 역시 설렘 반 긴장 반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아빠가 또다시 불만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음식 재료는 유진이 네가 알아서 사오도록 해. 할머니랑 엄마가 음식 준비해야 하는데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괜히 초를 치는 듯한 말투에 엄마가 발끈하며 맞섰습니다. 여보, 좋은 날 왜 또 그렇게 초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유진아,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가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듯 투덜거렸습니다. 음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정도는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야 하는 거지. 그런 아빠의 말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던 터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아빠의 그런 불평을 자주 듣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으니까요. 며칠 뒤 마침내 남자친구가 집으로 인사를 왔습니다. 가족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남자친구도 환하게 웃으며 정성껏 인사드렸지만 아빠는 대충 인사만 할 뿐이었어요. 딱히 질문도 하지 않았고 그냥 묵묵히 밥만 드실 뿐이었어요. 그런 아빠의 모습에 남자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자친구는 원래 성격이 착하고 둥글둥글해서인지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줄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던 중이었는데요. 평소에는 제게 따로 전화 한 통 하지 않던 아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따가 집 근처에서 얘기 좀 하자. 알았어. 할머니랑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와. 그 말을 남기고 아빠가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저한테 따로 전화를 걸어온 적도 없었던 데다가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후 약속한 장소로 나갔습니다. 아빠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왠지 모를 묵직한 분위기 속에 숨이 막힐 것 같았던 그때 침묵을 깨고 아빠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차갑게 굴어서 많이 서운했지? 아니야.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한 나머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아빠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유진아, 아빠가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랬던 거야. 잘 생각해봐라. 너 데리고 오기 전부터 엄마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잖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할아버지 병수발도 엄마가 참 많이 했어. 그렇게 헌신한 엄마한테 나는 빚이 많은 사람이야. 아빠가 한숨을 깊이 내쉬고 나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조카인 너까지 데려와서 키우게 됐으니 내 입장에서는 죄인이 따로 없었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대놓고 네 편을 들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어. 아빠 입장에서는 모든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 아빠의 말이 이어질수록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너 대학 갈 때도 그랬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솔직히 대학 가기도 힘들었을 거야. 성적도 안 되는 너를 대학까지 보내자고 엄마한테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더 그랬던 거고.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어떡하든 살아가야 하는 거잖니. 네 슬픔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제가 놀란 채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아빠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해했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궜는데요. 아빠의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했다고 할 순 없었지만 적어도 아빠 역시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아빠가 슬그머니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아빠가 준비한 거야. 가지고 있다가 비상금으로 써. 거기 비밀번호랑 카드 있으니까 잘 가지고 있어. 이게 뭐야?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거야. 결혼자금으로 일부 쓰고 남은 건 꼭 비상금으로 남겨놓도록 해. 네 엄마한테 들었는데 여자한테는 비상금이 꼭 필요하다더라고. 아빠가 조금 더 보탰으니까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야 한다. 아빠, 안 그래도 되는데. 아빠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유진아, 혹시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를 찾아와. 엄마 아빠는 무조건 네 편이야. 꼭 기억하렴. 아빠의 말에 그만 울컥하고 말았는데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날 아빠의 진심을 마주한 순간 그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서운함이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엄마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오신 엄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비상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해. 그러니까 넣어뒀다가 급할 때 써. 엄마, 안 그래도 돼. 사실은 아빠가 이미 줬어. 평소처럼 엄마에게 숨김없이 털어놓았는데요. 엄마가 빙긋 웃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가 주는 거랑 엄마가 주는 거랑은 또 다른 거지. 그리고 살면서 절대 기죽지 마. 너한테는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오빠까지 있잖아.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당당하게 살아. 알겠니? 누가 뭐라고 해도 넌 엄마, 아빠의 하나뿐인 딸이야.
엄마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 할머니도 저를 따로 불러 용돈을 챙겨주셨고 오빠 부부는 냉장고를 선물해 주었어요. 돈보다는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많이 행복했는데요. 저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말로 다 할 수 없이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객들의 따뜻한 시선이 모이는 가운데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신부 입장을 하던 순간 아빠의 두 눈에서 눈물이 그야말로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 모습에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가슴이 먹먹하고 벅찬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중간쯤에 이르자 남편이 저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아빠를 안아드리며 진심을 담아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빠, 정말 고맙고 많이 사랑해. 아빠가 굵은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내 딸, 귀한 내 딸, 아빠도 많이 사랑한다. 아빠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아빠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결국 할머니까지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평소에는 그렇게나 냉정하게 굴더니 막상 시집 보내려니까 속이 쓰린가 보구만. 할머니의 농담 섞인 말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고 식장하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의 한없는 사랑 덕분에 지금도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를 정성을 담아 보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가족들에게 많이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